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엑스파일 이세환입니다. 오늘은요, 이 엑스파일 시간에 정말 핫한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요, 느닷없이 이걸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아름다운 새로운 전투기가 나왔다. 바로 F-47이다.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했었는데요. 그래서요, 오늘 샤르의 엑스파일에서는요, 이 F-47을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3월 21일에 이제 NGAD 사업을 보잉이 계약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NGAD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데, NGAD는 미 공군의 계약이고요, FAXX가 미 해군의 사업이에요. 근데 이 중에 공군의 사업인 NGAD 사업을 요번에 이제 보잉으로 이제 계약했다는 건데, 이게 원래 NGAD 사업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 사업을 차기 정부한테 떠넘긴 거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이거 떠넘기면서 트럼프한테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 사업 계속 하든 말든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3월 21일에 이걸 발표한 겁니다. 보잉이 이 NGAD 사업을 가져가고 이 전투기 이름을 어떻게 F-47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건데, 이러면서 두 종류의 포스터를 이제 공개했죠, 사무실에서. 근데 이때 트럼프가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비행기다. 그 다음에 이 전투기는 모든 속성 측면에서 전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속도, 기동성, 탑재량 측면에서 이와 비슷한 것은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드론과 함께 비행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예요? 사업가잖아요. 이거 팔 수 있다. 수출 가능하다. 우리가 수출해도 성능은 10%만 다운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 40이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말 했어요. 장군들이 이 이름을 골랐다. 47은 아름다운 숫자다 라고 했거든요. 47, 왜 아름다운 숫자일까? 왜 트럼프가 하필 47을 아름다운 숫자로 했을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죠? 몇 대 대통령? 47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이 이름을 골랐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제가 여기서 한번 뇌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장군들한테. 이번 그 새로운 신형 전투기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47대니까 F-47로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당한 요구에도 당당히 말씀, 미국 장군들이 그거 무슨 소리예요? F-35가 나왔으니까 뭐 다음에 뭐 F-37, 뭐 38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이때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F-47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2차 대전 때 고공을 지배하는 전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P-47 썬더볼트라고. 굉장히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던 그런 전투기들이, 이게 막 떡장갑에다가 무장 탑재량도 많았고요, 강력한 엔진에 거의 뭐 전투 폭격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가 얘기한 거하고 딱 보면 약간 매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 47을 그대로 따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보잉이 했어요. 의외죠, 보잉이 했는데, 이게 거의 보잉이 40-50년 만에 거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철저히 보안에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잉의 사정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보잉은요, 지금 여객기 부분에서도 엄청난 적자, 왜냐하면 그 설계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적자가 있었고, 또 하나 2014년 이후에 미 국방부하고 나사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엄청 봤어요. 얼마나 봤냐? 180억 달러 이상이에요. 180억 원이 아니야. 180억 달러야,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걸 고정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이게 여러분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잖아요. 근데 고정 가격으로 해버렸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났습니다. 특히 이 세인트루이스에 보잉 공장이 있는데 이게 F-15EX라고 새로운 F-15 전투기 개량형이 이제 확정이 돼서 생산이 됐는데 만약 이 계약이 없다면은 이 세인트루이스 공장을 닫을 정도였거든요. 또 하나 보잉이 지금 미 공군과 뭐냐면 훈련기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마 불사라 보잉을 죽일 수 없으니까 훈련기 사업을 보잉한테 줬는데 보잉에서 만든 이 T-7A라는 이 훈련기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T-7A가 경쟁하는 게 우리 T-50입니다. 요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보잉이 사정이 안 좋아졌거든요. 여객기에서도 결함이 나타나서 여객기 뭐 반품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보잉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이 F-47을 보잉이 따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잉이 여기서 기사 회생하는 겁니다. 이게 보잉이 예전에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보잉이라고 출범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잉은 원래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였는데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가장 강력한 게 회계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두 회사가 합치면서 회계 쪽이 강해집니다. 마케팅 쪽, 회계 쪽이 강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서 마케팅하고 회계 쪽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극히 비용 쪽으로만 가요. 기술 쪽으로 안 가고. 근데 기술로 먹고 사는 보잉이었는데 비용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댕가당 잘립니다. 여기서부터 보잉의 암울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보잉이 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록히드에 있었던 이제 분이 하나 계십니다. 앨런 웡맨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더글라스로 이적해서 그다음에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이제 보잉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보잉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잉의 스텔스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보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편없진 않고요. 스텔스 기체, 이런 미래 세대의 기체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 이 보잉이 어떤 회사인데. 아직 그러고 보잉 망하지 않았어요. 썩어도 준치야. 보잉 아직 죽지 않아서 살아있네 이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트럼프가 말한 것만 봤을 땐 이게 F-47이 뭔지, 그 다음에 그때 포스터 나온 것도요. 포구, 그러니까 안개로 많이 가려져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렇게 했나 봐. 그럼 많이 가려져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형상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미국의 신형 6세대 전투기 사업은요 의외로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냐면 에어 더미넌스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연구였고요. 한마디로 공중 장악 전투기. 왜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제 이런 전투기가 막 이렇게 오면은 일단은 항상 미 공군은 거 있잖아. 일단 하늘은 누구 거? 우리 거. 이렇게 딱 하늘 잡아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야? 압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가 필요하다. 제공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에어 더미넌스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나르파라고 해서 미 국방 고동 연구 계획도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이런 사업으로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록히드하고 보잉 둘 다 시제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몰래 시험 비행을 지난 5년간 했어요. 했는데 뭐예요? 전혀 유출되지가 않았죠.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51구역이라고. 맨날 UFO 나오면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그 사막이거든. 그래서 예전에 F117도 거기서 이제 막 훈련하고 그래서 그 시험 비행하고 있다가 막 걸렸는데 요즘에는 51구역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통제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누가 들어가려고 귀신같이 알고 와서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들켰어요. 그러니까 보잉은 이 시제기를 언제? 2019년에 첫 비행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작년 말이었죠. 12월 말이었나 그랬을 텐데 그때 6세대 전투기 처음 시험 비행했잖아요. 얘네보다 훨씬 빨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 F-47에 요구된 건 뭐였냐? 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일단 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해야 된다? 지금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극동으로 치우쳐져 있는 기지가 어디예요? 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괌에서 출발해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군 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공군 사업이잖아요. 해군 사업이면 항공모함 타고 근처로 가서 날아갈 텐데 그게 아니에요. 공군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극동에서 있는 미 공군 기지가 괌에 있고 필리핀도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해군 기지예요. 그렇다면 괌을 놓고 봐야 돼요. 괌 공군 기지에서 출격해서 인도양까지, 인도 태평양으로 했으니까 적어도 인도양 근처까지는 갔다 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첨단 대공 미사일의 회피 능력이 있고 여기 걸리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중국도 5세대 전투기가 있잖아요. J-20이나 J-30이라고 있거든요. 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에도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가 앞에서 설명했죠. 이런 요구 조건이 뭐로 나타난다? 속도, 기동성, 탑재량, 드론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도 훨씬 빨라야 하고 기동성도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장 탑재량도 많아야 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다? 드론입니다. 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6세대 전투기는 뭐냐? 드론과 즉 무인 전투기와 같이 행동하다가 이 6세대 전투기는 모기 역할을 하고 나머지 무인 전투기가 나가서 공격도 하고 적 전투기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전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뭐야? 다 조종하는 거죠. 즉 이런 드론 운용이 있어야 된다. 이 엔진이 이 5세대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엔진, 즉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좋아야 속도가 빠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음속 순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초음속 순항. 보통 이제 슈퍼크루즈라고 하는데 보통 전투기는요.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날아갈 때 초음속이 아니라 아음속이에요. 초음속이라는 건 시속 1200km 정도 되거든요. 1240km인가 그래요. 마하 1이.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초음속 밑에가 아음속인데 아음속으로 날아다니다가 전투 환경이 되면은 빨리 전투 공역까지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초음속으로 날아갈 때 어떻게 되냐? 뒤에 애프터버너를 탁 켜요. 애프터버너를 탁 켜면 분사가 쫙 되면서 날아가는데 이 애프터버너를 켜면 연료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아도 마하로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초음속 순항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 스텔스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항공기 이쪽 분야에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쪽은 그냥 아음속 전투기고 한쪽은 초음속 전투기였을 때 서로 붙으면 초음속 전투기가 승리할 확률이 3배가 높습니다.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적 전투기보다 빨리 전투 공역에 도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승리할 확률이 3배가 높다는 얘기예요. 왜? 먼저 도착해서 먼저 고공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초음속 순항 능력, 즉 슈퍼 크루징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음속 순항 능력에서 가장 앞선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라는 걸 내놔서 이 능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요, 비행 속도나 상황에 따라서 공기 흡입과 연료 사용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연비와 추력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똑똑한 스마트 제트 엔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스하고요, 플랫 앤 휘트니사가 이 적응형 사이클 엔진의 시제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개발이 거의 완료됐고요. 2028년까지 엔진 개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완전히 개발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야? F-47이 탑재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F-47의 특징 보면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날개가 수직으로 된 날개가 없어요. 다 수평 날개밖에 없죠. 이게 뭐냐? 수직 날개가 있으면 적 레이더에 걸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 전투기 막 그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스텔스 전투기를 잡아내는 기술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스텔스 전투기는 이겁니다. X밴드 레이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X밴드 레이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을 적 비행기에 쏠 때 미사일을 포착해서 추적해야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X밴드 레이더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레이더 파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S밴드도 있고 L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 전투기를 딱 포착해서 추적하는 게 X밴드 레이더예요. X밴드 레이더. 근데
지금까지 나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이 X밴드 레이더에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VHF나 UHF 같은 초단파 혹은 극초단파 파장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뭐 F-22, F-35, 뭐 중국의 J-20, J-35, 그다음에 러시아의 수호이 57도 다 이 VHF나 UHF 레이더에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바로 수직 꼬리 날개 때문에 걸려요. 수평 꼬리 날개가 아니라 수직 꼬리 날개 때문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F-47의 이 드로잉을 보면, 아트를 보면 수직 꼬리 날개가 없죠. 수평 날개만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 다영역 스텔스, 즉 X밴드뿐만 아니라 VHF나 UHF, 즉 초단파나 극초단파 레이더에도 피탐 능력이 있어,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까지 다 있다. 더군다나 폭장량도 얘기했죠. 폭장량 지금보다 훨씬 그 어떤 스텔스 전투기보다도 더 많은 무기를 싣고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이 사실 6세대 전투기의 개념은요, 가장 항공 기술이 앞선 미국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중국이 먼저 6세대를 내놨다고 해서 그게 6세대가 아니에요. 미국이 이게 6세대라고 딱 내놔야지만 그때부터 6세대예요. 왜? 얘네가 가장 기술에 앞서 있었으니까. 바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진핑이 환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6세대를 내서 모든 서방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거 들고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 차원이 다르다. 내 47대 대통령 47 붙인 거야. 차원이 달라. 너네들 지금 만든 거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국은 불안하겠죠. 그래? 도대체 무슨 능력이 어떻게 있지? 우리가 이미 우리도 6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내놨는데 쟤네 갖고 정한 기준은 뭐지? 왜 아무것도 모르겠지? 왜 공개를 안 하지? 근데 어마어마하다잖아. 차원이 다르다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지금 개발한 6세대가 6세대가 아닌가 봐. 그럼 쟤네가 말한 대로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우리 다 갈아엎고 새로운 비행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가뜩이나 경제가 좀 어려운데 또 어마어마한 개발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B-21이라는 스텔스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어요. 작년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B-21이라는 이 스텔스 폭격기가 초음속 순항 능력 말고는 지금 트럼프가 말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B-21에다가 최신형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넣어놓으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정보를 잘 안 알려주면서 허세, 블러핑을 합니다. 막 하다가 트럼프 임기 말쯤에 가서 트럼프가 F-47 대신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B-21 폭격기를 우리가 6세대 전투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폭격기가 무슨 전투기야. 여러분들 6세대 전투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도구 파이팅하는 이런 전투기 아니에요. 뒤에서 숨어서 어떻게 해요?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가서 먼저 할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동안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은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속았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더 이상 사람이 타는 전투기를 왜 만드냐. 이제는 무인 전투기 시대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말한 거 보면 이거에 좀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데 그렇죠. 이게 듣는 나도 이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뭐지? 계속 뭐지?
뭘까?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확실한 걸 안 알려주는 것만큼 상대방이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F-47이 실체가 없는 비행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뚜렷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속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먼저 속여야 돼요. 나를 먼저 속여야 돼요. 우리 편을 먼저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서방 진영도 속일 거예요. 분명히 왜? 시잭이 나오고 별거 다 할 겁니다, 앞으로. 시잭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능력이 있다, 막 해! 큰일 났다.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락 하고서 모든 거 다 얘네가 오버페이하고 다 작살 났을 때 느닷없이 내가 트럼프라면 느닷없이 이게 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B-21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길래 우리가 사업을 요거 하나로 통합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트럼프라면. 왜? 실질적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런칭됐던 B-21 스텔스 폭격기가 초음속 순항 능력 빼고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만 신경 써서 B-21이 초음속 순항 능력만 가지면 더 이상 F-47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보통 시험기는 X자를 붙이거든요. 그럼 X-47이 돼야 되는데 F-47이라고 나왔다는 건 이미 뭐야? 제식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체는 있어요. 분명히 시제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F가 붙었다, 실체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예요? 실체가 있는 6세대 전투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숫자일 거다. 왜? 굉장히 비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어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 말을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최고봉은 F-22 랩터입니다. 근데 이 랩터는 미국이 안 팔았어요. 동맹국 이스라엘에도 안 팔았어요. 200대도 안 되게 만들어서 그냥 자기네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F-47을 팔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최첨단을 딸랑 10% 다운그레이드 팔까요? 트럼프 성격에? 아니면 미 공군이 미 의회가 난리를 칠 텐데 10%만 다운그레이드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럴 텐데 아닐걸요? 제가 생각엔 아닐걸요? 만약에 제대로 된 6세대 전투기가 나와서 F-47이라는 제식 명칭이 붙어서 나왔다, 런칭됐다, 이거 못 팝니다. 안 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F-22와 마찬가지로 많은 숫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B-21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얘가. 진짜예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F-47 붙여놓고선 나중에 뭐야? 사업을 통합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새로 B-21과 F-47을 결합한 새로운 FA 47하고 21 더하면 얼마입니까? 68인가요? FA 68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누가 뭐야? 전 이것도 한번 예상해봅니다. 왜? 트럼프랑 가능해요. 뭐 남의 나라 회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데 사실 중요한 건 미 공군 전투기 공급의 독점이 깨졌죠. F-22부터 시작됐던 F-22, F-35 두 개 연속 히트 치면서 이게 깨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개량형을 내올 계획이에요. F-35X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체하고 날개가 수정돼서 스텔스 능력도 향상되고 뭐 항속구도 향상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근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이 F-35는 개발이 덜 끝났어요. 아직도 소프트웨어 수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35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죠. 왜? 여러 가지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F-35의 도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록히드 마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F-47을 발표한 이후에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죠. 사실 록히드 마틴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손잡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T-50, FA-50의 훈련기 배용 T-50은 사실 우리하고 록히드 마틴하고 합작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미 공군기 사업, 공군 훈련기 사업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잉의 T7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 정해졌기 때문에 T7이 미 공군기 사업을 갈 수 있는데 미군은요 훈련기 사업이 또 뭐가 있냐면 미 해군 훈련기 사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 공군의 가상적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훈련기 보잉한테 줬고 미래 6세대 누구한테 줬어요? 보잉한테 줬으니까 적어도 해군 훈련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군의 가상적기 사업은 누구한테? 록히드 마틴한테 주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록히드 마틴과 합작해서 T-50을 생산한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물론 미국한테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뭐야? 메이드 인 USA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걔네가 사거든. 미 해군에서 사거든.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로 다 괜찮아. 우리는 뭐만 보는데?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일로 저는 우리 T-50한테 굉장히 밝은 햇살이 활짝 비춰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트럼프가 꽤 괜찮은 일을 한 거예요. 이 F-47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진 건 1도 없습니다. 앞으로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뭘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트럼프가 F-47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 F-47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하게 됐다, 다음에 뭐 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F-47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7을 괜히 붙였겠어요. 자기 그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뭔가를 흘릴 것이다. 그거를 유심히 들어야 된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F-47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상반기 안에 이 보잉이 만든 시제기가 공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시제기가 공개되면 그때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항공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 항공 전문가들이 보는 눈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저희가 작전본부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샤를레 엑스파일에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4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